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프리스 MBC게임 스타리그 4차 리그 오늘 4주차 승자조 8강 경기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김철민이고요. 양쪽에 또한 해설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성훈 해설과 김동준 해설이 변함없이 목요일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패자조 경기에서 4명의 선수가 안타깝게 고배를 마시면서 탈락이라는 어두운 그늘 속 인투 더 다크니스로 가고 말았습니다. 네. 어떤 선수 하나 저희는 참 떨어뜨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승부의 세계 냉정한 만큼 탈락이라는 쓴자를 마시고 말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패자조 8강 1차의 경기 결과를 여러분께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주진철 선수와 김동진 선수가 경기를 펼쳐서 김동진 선수가 패배를 김동진 선수가 승리를 해서 주진철 선수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됐고요. 이 경기 결과 김한종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경기를 펼쳐서 홍진호 선수가 고군분투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3경기 전태규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에서 서지훈 선수가 살아났고 전태규 선수가 탈락의 고배. 4경기 김현진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에서 김현진 선수가 경기 끝나고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현진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쉬운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선수는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를 했던 주진철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경기 끝나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주진철 선수가 자원 상태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도 충실히 했었습니다만은 너무 김동진 선수의 병력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네. 결국 경기를 패배를 했는데 그때 주진철 선수가 이 1시 쪽에 멀티를 내주고 그냥 그 7시 쪽에 있는 자원만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까지 모은 유닛을 가지고 김동진 선수의 주력 부대가 한번 나갔을 때 차라리 빈집을 들어가서 앞마당 멀티를 완벽하게 파괴를 해줬으면은 경기 상황은 또 다르게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주 경기 2경기였던 김한중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진호 선수의 탈락 이변 아닌 이변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홍진호 선수의 팬분들은 다음 MSL을 기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한중 선수도 잘 해줬습니다만 홍진호 선수는 안타깝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경기에서 패자조 경기에서 패한 선수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되고 차기 5차 MBC 게임 스타리그의 진출권을 두고 이제 리그 결정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경기는 승자조 8강의 경기, 물론 패자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패해서 패자조로 가면은 또 한 번 패배한 또다시 똑같이 리그 결정전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일정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죠. 자, 오늘 경기 1경기부터가 소위 말하는 대박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와 박성중 선수와의 최강과 최고의 경기 인투 다크니스. 2경기 강민 선수와 조용호 선수와의 집안 싸움이 데토네이션 파이널에서 펼쳐집니다. 3경기 이훈율 선수와 박용욱 선수와의 역대 스타리그 우승자의 대결 패럴라인 3. 4경기 김정민 선수와 마지은 선수의 경기가 누나 MBC 게임에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자, 최현성 선수가 첫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앉아있습니다. 최현성 선수, 시작해라. 예, MBC 게임에서의 저구전 승률만 보시면은 정말 정확할 만한 수준입니다. 11승 2패 84.6%의 어마어마한 저구전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박성준 선수에게 MBC 게임 상대 전적에서도 확실히 앞서고 있습니다. 2승 9패로 최현성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득 메워주고 계십니다. 자, 박성준 선수입니다. 박성준 선수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베테랑전 12승 4패, 승률 73.3%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그대 테란 연승 지금 공동 1위입니다. 홍진호 선수가 9연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박성준 선수도 지금 9연승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번 경기만 승리로 장식할 수 있다면 저그대 테란 연승 1위가 되는 거죠. 10연승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경기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이곳 세종게임월드의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들의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뒤에까지 가득 메워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첫 경기부터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그리고 요즘 가장 강력한 신예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최현성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최근 5경기를 펼친 기록을 좀 살펴봐도 경이적이네요. 예, 최현성 선수는 홍진호, 조용호, 주진철을 상대로 전승. 그리고 박성준 선수는 박경수, 이현승, 차재욱, 김동진. 차재욱, 김동진, 박경수 이런 선수들이 바이오닉 둘째 가라면 선언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야, 이 데이터만 살펴봐도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대저그전 최강과 대테란전 최강이라고 불리는 두 선수가 첫
첫 경기 오늘 4주차에 맞이해서 승자조 8강 경기에 테이프를 끊어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성준 선수는 대테란전 9연승을 달성한 그 연승 기록 공동 1위 선수입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이 MBC 게임 스타리그 이 메이저리그 본선 무대 처음인데도 뭐 할 거 다 하고 예.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기량을 100% 이상 200%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김동진 선수와의 경기도 아주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승리를 따냈는데 그러한 스타일이 오늘 최연성 선수를 상대로도 발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네. 두 선수의 전장 먼저 보고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두 선수의 전장입니다. 인투 더 다크니스 만나보시죠. 예, 인투 더 다크니스입니다. 양대 방송사에서 이 두 선수가 맞붙었을 때의 기록을 전부 살펴보면은 박성준 선수가 최원성 선수를 단 한 번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오전 전패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박성준 선수가 인투 더 다크니스라는 맵이 추첨이 됐을 때 좀 심리적으로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최근에 인투 더 다크니스 MBC 게임 본선 무대에서는 저그가 테란을 상대로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는 맵이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최현성 선수를 상대로 써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현성 선수가 만약에 앞마당을 했을 경우와 혹은 본진 플레이를 했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모든 맞춤 빌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최현성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박성준 선수가 모자를 쓴 모습이 마치 그 말이 달릴 때 경주마들이 옆을 보지 못하게 가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쓴 듯한 모습이 좀 느껴지는데 네. 자, 박성준 선수가 지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최현성 선수를 꺾어버리는 것도 이번 MC 게임 스타리그에서 아주 큰 이변 중에 하나로 꼽힐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쓰는 역사에서. 예, 출범식 때 최현성 선수와 만나고 싶다는 심정을 아주 공격적으로 표현을 할 만큼 네. 최현성 선수에 대한 그러니까 뭐 승부욕이랄까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불태웠던 선수가 이 박성준 선수죠. 복수의지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박성준 선수는 최현성 전에서 5전 5패 뚫어라. 아, 저게 화살인 줄 알았더니 변기 뚫는 거였군요. 뚜루리 결승 가는 길. 네. 바이 빈칸 채우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취업을 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뚫으라는 것이 최현성 선수의 그 어떤 벽을 뚫으라는 얘기겠죠. 네. MBC 게임 내에서는 완전하게 철옹성 아니겠습니까? 네. 대저그전 승률만 봐도 84.6%의 엄청난 승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가장 최근에 MBC 게임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을 했었던 2연승을 했지 않습니까? 2연속 우승을 한 이 최현성 선수이기 때문에 이 최현성 선수만 승자조에서 꺾어버리게 되면 패자조로 내려보내는 셈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승권에 더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관광 비행기를 종이 비행기라 했는가? 관광 비행기 레이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밑에 글자는 잘 안 보이네요. 상성을 무시하는 뭐 같죠? 이름. 레이스. 네. 그 눈에는 레이스 그림이 눈동자에 예. 비친 것이 레이스의 모습입니다. 네. 예. 주진철 선수와의 데토네이션 F 경기에서 레이스로서 예. 주진철 선수를 무력하게 만들면서 결국 승리를 거뒀죠. 그 전까지 데토네이션 F에서 테란이 연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진철 선수가 데토네이션이 걸렸을 때도 굉장한 자신감을 좀 피력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최현성 선수가 레이스 위주의 전략을 들고 나오면서 주진철 선수를 흔들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경기까지 승리를 거뒀죠. 이번 인투 다크니스에서도 레이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레이스 활용도 보여주었었지만 대부분 이제 테란 대 테란에서 레이스로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긴 선수가 바로 또 최현성 선수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저런 취업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최현성 선수가 아직까지 세팅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성준 선수는 차분한 마음으로 일찌감치 와서 그 링 위에 올라가서 왜 그 박서가 몸을 풀듯이 지금 살짝 몸을 풀고 있는 중이고 최현성 선수는 아직까지 링 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 링을 말씀하시니까 그 챔피언과 도전자 예. 그런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박성준 선수는 그 왜 이렇게 후드티라고 그러죠? 그걸 입고 예. 이제 잽을 연습을 해보고 있고 이 최현성 선수는 이제 챔피언 벨트를 들고 나와서 이제 뭐 예. 여러 가지 세레머니들을 하겠죠. 지금 그 박성준 선수도 잠깐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또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최현성 선수 이래요. 한 선수가 안 들어오니까 또 다른 선수도 또 조바심이 나는지 박성준 선수 나가서 다시 또 한번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선수에게 충분한 시간을 저희는 주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의 모습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이제 세팅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 같죠? 네. 인투 더 다크니스의
맵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맵의 밸런스 테스트를 할 때 그 의뢰를 했었던 팀이 POS 팀이거든요. 그리고 그 POS 팀에서 적극적으로 이 맵에 대한 밸런스 테스트를 했던 선수가 또 다름 아니라 박성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투 더 다크니스는 마치 홈그라운드와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질 수밖에는 없고요. 네. 맵이 뭐 기본적인 골격이 예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보다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가 최연성 선수보다는 맵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은 더 뚜렷하게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기 결과 여러분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뚜껑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죠. 자, 거침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프리스 MBC 게임 스타리그 4차 리그 4주차 승자조 8강 첫 번째 경기 최연성 선수와 그리고 박성준 선수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최고의 플레이어 MBC 게임 스타리그 우승자 최연성. 지금 현재 MBC 게임 최강자입니다. 아마 글쎄요, 대저그전에 있어서 만약에 최연성 선수가 결승전 간다면 오늘이 가장 큰 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선수 때문입니다. 네. 박성준. MBC 게임 내 대테란전 최강자는 바로 이 다름 아니라 박성준 선수입니다. 네. 자, 두 선수의 경기 이부터 다크니스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아마 수많은 분들이 결승전 못지않게 지금 TV 앞에 앉아서 지켜보실 또는 VOD로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먼저 박성준 선수의 진영 인사드립니다. 1시. 최연성 선수는 7시에 놓여 있습니다. 최연성 선수 7시 테란, 박성준 선수 1시 저그. 맵은 인투 더 다크니스. 이 인투 더 다크니스라는 맵. 앞마당에 가스가 있고, 뭐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 지역이 있고, 그리고 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스 멀티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비록 뭐 러시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테란이 무난하게 중반까지만 경기 이끌어가고 앞마당 멀티 지역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결국엔 테란이 이기는 경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투 더 다크니스라는 맵에서는 언뜻 보기엔 테란이 유리할 것 같지만 저그가 확실히 강력하다는 얘기를 선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뭐 데이터상으로 살펴봐도 테란 대 저그 두 경기가 있었는데 두 경기 모두 저그가 승리를 했고요. 뭐 나경보 선수가 한웅열 선수를 상대로 승리, 그리고 박상 선수가 박경수 선수를 상대로 승리. 이런 데이터도 지금 나와 있고 또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건 저그 맵에 가깝다라는 조금은 의외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 테란 맵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 거리가 대단히 멀기 때문에 필요한 타이밍에 빠른 아카데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압박을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그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전에 두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경보 선수와 한웅열 선수 경기가 있었고 네. 박상익 선수와 박경수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패배한 두 명의 테란 유저들의 그 패배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다 두 선수 다 전진 건물을 한 이후에 빠른 앞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가려다가 전진 건물이 초반에 들키면서 결국 패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최연성 선수는 뭐 전진 건물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간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냥 노멀하게 투베럭스 그다음에 아카데미 짓고 압박을 가면서 멀티를 할 것 같다. 상황 봐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연성 선수 놓겠습니다. 그리고 베럭스 2개 이것을 지켜보는 박성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박성준 선수 아까 자막이 나왔습니다만은 2차 MBC 게임 스타일 예선 때 최연성 선수가 2대0으로 셧아웃된 바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고 있겠죠.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자, 지금 또 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경기. 최연성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MBC 게임 내에서 박성준 선수가 결승을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니라 이전 그 리그의 우승자인 최연성 선수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꺾고 나면은 아무래도 결승전이 바로 눈앞에 보일 겁니다. 자, 이 경기에서 패자는 지금 패자조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동진 선수와 맞붙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 선수를 박성준 선수가 꺾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만약에 최연성 선수에게 패한다면 다시 한번 맞붙게 됩니다. 네.
해철이 지금 펴지고, 소수 머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SCV 동반해서 드론 한두 마리라도 잡아준다면 뭐 머린 하나 정도 잃어도 손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은데 그냥 빼네요. 적당한 타이밍에. 네. 박성준 순간적으로 또 SB 못 올라가게 하네요. SB 본진에 들어와봤습니다만 스포닝풀 하나,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맵에서는 저그가 테란 상대로 대부분 후회 처리 상태에서 빠른 에어 업그레이드로 들어갑니다. 네. 동선이 멀기 때문에 러시거리가 아주 길기 때문에 후회 처리 상태에서 그 테크트리를 빨리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경기의 주도권이 저그에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러커든 뮤탈리스크든 빨리 나오면 상대방에게 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가 빠른 확장을 한다라고 확신이 들고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대부분 러커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러커를 먼저 선택을 해서 앞마당 쪽으로 달려드는데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러커가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투회 처리 상태에서 성큰 콜론이 어느 정도 건설하고 스파이어 선택해서 상대의 본진 쪽을 두드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바로 히드라리스크단을 짓네요. 히드라덴 선택, 박성준. 히드라리스크단을 지금 짓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레어 업그레이드가 끝나게 되면은 스파이어가 올라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스위치 올라가자 많은 최현성 선수. 미네랄 뒤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최현성 선수가 지금 압박을 나가다가 뒤쪽으로 자신의 입구 쪽에다가 살짝 저기다가 숨겨놨어요. 옮겨놨는데 실제로 지금 타이밍에 압박을 나가서 그 팀리그 예선전에서는 이병민 선수가 조형근 선수를 상대로 미네랄 필드 뒤쪽으로 병력들이 돌아가면서 본진까지 입성을 해서 드론들 한 몇 개 정도 잘 잡아주고 테크트리 올린 이후에 유닛 못 나오게 한 다음에 앞마당 확장하면서 승리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박성준 선수 지금 조금 의외인 게 가스를 좀 늦게 채취합니다. 해철이 하나 더 앞쪽에. 3의 처리를 빨리 갖추기 위한 최대한 미네랄 수급이었나요? 네. 다시 한번 저걸 하나 던져봅니다. 대부분 투회 처리 상태에서 레어를 눌러주게 되면 앞마당 멀티 지역에 가스가 있는 맵의 경우 최대한 빨리 가스 채취를 하면서 러커를 활용하든 뮤탈리스크 활용하든 다수를 그리고 러커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드랍 업그레이드까지도 눌러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은 늦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네요. 히드라 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팩토리. 굉장히 이 최현성 선수는 앞마당에 확장을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본진 자원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지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최현성 선수 성크 콜로니 그 둘. 상황에서 파이어벳을 노리는 박성준 선수나 그 파이어벳 빼는 최현성 선수나 둘 다 대단합니다. 자, 신경전. 슬슬 압박하면서 이 박성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 최현성 선수가 예전에 기요틴이라는 맵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진 투베럭스 나가서 투베럭스에서 전부 포베럭스에서 머린들 우르르 뽑아가지고 한 방에 뚫었던 적도 있는데 변은종 선수를 상대로 했었을 겁니다. 네, 러커 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숨긴 건물도 없고 지금 본진 자원을 이용을 해서 투베럭스에서 그냥 바로 팩토리 올리고 테크트리 올리거든요. 네. 박성준 선수는 해철이 하나 더 펴입니다. 네. 최현성 선수 진영 가까이. 최현성 선수는 팩토리 이어서 스타포트. 지금 별다른 유닛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혹시 드랍 업그레이드를 빨리 눌러주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구석에 지어졌습니다. 러커가 달랑 둘입니다. 레어 업그레이드 들어갔고 저글링 스피드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에 러커가 둘밖에 없다는 건 분명히 다른 곳에 가스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선수 확인합니다. 최현성 선수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러커가 못해도 한 4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개가 조금 밀고 내려오고 다른 유닛들이 안 보이거든요. 자, 그 러커 개수를 지금 확인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이게 박성준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 나온 러커를 가지고 엄청나게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유닛들 예를 들어서 뮤탈리스크 한 부대가 동시에 떴을 때는 굉장히 그 테란들이 많이 당황을 하고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9시 자, 쪽에 해처리 완성 기다리는 게 낫죠, 최현성 선수는. 최현성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러커가 다가갑니다. 박성준 선수는 저 지역으로 올 게 뻔하니까 병력 이동 경로를 지금 이 지역으로 잡는 거고요.
자, 이거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 싸움. 아래쪽으로 해트리 완성되자마자 길목을 막아서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최연성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들. 자, 해철이 집중 공격. 해철이 깨트릴 수 지키기 있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해철이가 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해철이는 파괴됩니다. 김동진 유닛 아끼는 플레이들. 네. 예, 러커의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서 사실 그 정도 러커가 가까이 다가왔으면 스캔 한번 긁으면서 그냥 러커 잡아버리는 그런 플레이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노리는 게 해철이니까. 자, 그러면서 달려드는 예, 러커를 노렸어요. 그 짧은 순간에. 네. 저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어택당해서 저글링 숫자를 줄여놓기 위한 컨트롤을 하는데 자, 박성준 선수 그새 뮤탈리스크 원하던 게 바로 그거였죠. 뮤탈리스크 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최연성 선수가 뮤탈리스크로 체제 변화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러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3배럭스 체제에다가 사이언스 베슬까지 먼저 나온 그런 체제거든요. 네. 상대가 러커를 다수 준비를 하고 드랍 준비한다라고 자신이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은 벙커 건설해놓고 팩토리에서 애돈 달아서 그 탱크 생산하고 있을 텐니다. 지금은 미네 커맨드 센터 지역에 지금 미사일 터렛 터렛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예. 아직까지 예측은 하고 있을 때 확신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배럭스 들어옵니다. 조금씩 빠져나간 카메. SCB 피해볼터. 자, 여기 지키는 병력 아무도 없는 상태. 이거 확신 못한 것 같습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그 자,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최원성 선수 그 전에 빠른 타이밍에 이래들이 대만이 완료가 됐네요. 이것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던 플레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러커 드랍이냐 아니면은 뮤탈리스크냐라는 갈림길에서 뮤탈리스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방어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 많이 못 줬죠. 예. 팩토리에 애돈도 안 달려있던 상태에서 자, 터렛을 이제 또다시 SCB 손가내고 있고, 근데 사이언스 두기 1대1 걸리나요? 코네 몰리 박성준. 많이 잡혔어요. 예, 이 타이밍은 박성준 선수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이 저 뮤탈리스크를 많이 살려놔야지만 이후에 조합되는 조합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뮤탈리스크 다음에는 분명히 저글링 러커입니다. 뮤타 저글링 러커가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되면서 상대 테란이 앞마당 쪽을 가져가기 위해서 나올 때쯤 확 한번 강하게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뮤탈리스크를 이 타이밍에 많이 잃게 되면은 그만큼 또 강력한 조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박성준 선수가 한번 접어서 일단 조합해서 앞마당 쪽으로 달려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이는 머린들. 자, 그리고 커맨 센터 떠서 앞마당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드리베락스. 최원성 선수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지금 저 타이밍에 이레데이시 개발이 완료가 되는 것은 최근 테란들이 저그 상대로 많이 하는 플레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박성준 선수의 특성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김동진 선수에게 승리를 빼앗아갈 때도 분명히 히드라로 타이밍을 뺐고 그동안에 모인 뮤탈리스크로 경기를 끝냈고요. MBC 게임에서 일어났던 모든 경기를 그런 식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런 특성 자체를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잖은 숫자, 저글링 뮤탈리스크 자, 그리고 러커. 그런데 최연성 선수가 사이언스 베슬 세대로 이레데이트를 모두 활용하고 난 다음에 싸우게 되면 최연성 선수의 압승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레디에이시. 걸렸어요 지금. 걸리기 시작합니다. 저글링까지. 뒤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피신을 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라데이티를 했기 때문에 피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타격이 있는 겁니다. 자, 러커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동 경로를 알았어요. 이 사이언스 베스를 활용을 해서 저그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기 중 아래쪽 대기 중. 박성준 선수는 지금 최연성 선수의 사이언스 베슬이 쌓이게 내버려두면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 타이밍에 앞마당이 완성이 되고 방어 타워가 건설이 돼서 저그가 이 타이밍에 못 찌른다면은 또 절대 못 이기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네, 저그가 비록 3시 쪽에 가스볼트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조합으로 반드시 테라의 병력을 한 번쯤은 없애줘야 되거든요. 기가 막혀 이거.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그리고 이승엽 그 밑에. 지금 박성준 선수의 플레이가 좀 더 좋았습니다. 사이언스 베스를 어떻게든 줄여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박성준 선수는 아웃 지역 멀티를 시도했지만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템포를 늦추지 않고 3시 지역을 재차 시도했고 3시 지역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가스 멀티가 돌아가면은 이제 상대가 베슬 이후에 이제 탱크도 생산을 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최원성 선수는 아직까지도 탱크 생산에 생각이 없네요.
자, 다시 베슬이 3대가 됐는데요. 야, 이렇게 동선이 넓다는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성준 선수 하이브 탱크 가는 것보다는 러커를 더 많이 활용을 하면서 병력으로 몰아붙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야, 드는데 이거 최연성 선수 탱크 안 뽑을 생각인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스타포트 지금 애도 어디, 안 못했어요. 스타포트 어디에 늘어나지 않았나요, 혹시? 투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베이 없어요. 스타포트 안 네. 늘어납니까? 앞마당 쪽에 가스가 채취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늘릴 겁니다. 팩토리를 늘리든 아니면은 그 스타포트를 늘리든 분명히 선택을 할 텐데 하이브 갔어요. 그렇습니다. 사이언스 베슬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레이터 스파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 선택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렇죠. 우선적으로 아데나랄 글렌저 업그레이드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저글링 러커 다수 그다음에 스커지를 이용을 해서 베슬 잡는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갑니다. 최은성 선수가 앞서 나가는 타임에 지금 박성준 선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이브를 갖춘 이거 이 지역이 이렇게 나안 보이네요. 예. 그 타이밍에 지금 박성준 선수 돌아서 뒤쪽으로. 자 이거 지금 최연성 선수는 베슬의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베슬 잡히면 박성준 선수가 이 경기 잡아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 겁니다. 빌벙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탔어요. 그런데 이것도 막았어요. 최은성. 벙커가 하나도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막은 거면은 최원성 선수가 잘 막은 겁니다. 이득 지금, 봤죠. 지금 박성준 선수는 어떠한 체제를 선택해야 하나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디파일러 마운드가 보였는데 디파일러 러커는 지금 다수의 사이언스 베스를 상대로는 썩 좋은 조합은 분명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중인 바이오닉 업그레이드 네. 중입니다. 그리고 탱크가 있을 때 디파일러 러커는 아주 강한 위력을 발휘하죠. 탱크는 시즈 모드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이제 1에 대해서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박성준. 베스 잡히면 최양성 선수 힘듭니다. 그러나 센터를 지금 수복을 했다는 얘기는 9시 멀티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9시 멀티를 돌리게 된다면 만약에 박성준 선수가 9시 멀티를 안전하게 방어를 하고 돌릴 수 있게 된다면 이 조합 이후에는 울트라리스크를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디파일러를 먼저 생각을 하네요. 글쎄요, 디파일러는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분명히. 머리를 업그레이드와 사이언스 베스의 그 이레데이트 그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경기를 끝내겠다는 생각인데 자, 그러면 이거는 박성준 박성준 선수가 허리를 잘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컨트롤 약간 뒷받침이 안 돼 잡힌 게 좀 아쉽네요. 문제. 쪽으로 다시 바이오닉 병력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최은성 선수 병력 해체 공격 시작. 근데 최원성 선수가 지금 투엔지니어링 데이 상태임에도 돌아오고 불구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업그레이드가 아직 공격밖에 공격. 안 됐어요. 분명히 가스는 공격했습니다. 남을 거거든요. 공격했습니다. 가스도 남고 미네랄도 여유가 있을 겁니다. 6배럭 6개. 투 스타포트 이거는 머린의 업머린과 그 다음에 사이언스 베슬 이 두 조합으로 끝내겠다는 이거 얘기입니다. 조금은 클래시컬한 예. 게임 운영과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원성 선수. 그리고 저것은 한 방에 전멸할 수 있을 만한 조합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지키지 못하면 예전에 구름사배라고 불렸었던 다수의 사이언스 네. 뱃을 보유하는 플레이거든요. 타겟팅을 지금 잘못했어요. 그렇죠. SK 테란이라는 김슬기 선수가 자주 쓰던 대저그전에서 그래서 자, 다리 넘어오는데 자, 이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디파일러의 이레데이시 걸리면 최은성 자 파이어백 조합해서 경기 흩어지는 거 보시죠. 파이어백까지 조합을 해서 그냥 맞상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맞상대 하고도 남을 선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탱크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파일러의 다크소음 안에서 효과를 볼 만한 그런 유닛 조합들 분명히 생각을 할 텐데 걸렸어요. 사이언스 걸렸어요. 디파일러. 이게 누가 더 답답한 상황이냐? 당연히 박성준 선수가 조금 더 답답합니다. 병력을 못 잡아주거든요. 그렇죠. 빠져나오고 있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박성준 선수 그래도 3시 지역 가스멀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체제 변환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울트라리스크 캐번이라도 올라가고 있나요? 어느 지역에? 자, 공기 방역. 그렇죠. 3시 쪽에 있는 가스 멀티가 가장 큰 재산이긴 한데요. 조금이라도 조금 뭐 자원이 버겁더라도 지금 저글링 러커 디파일러는 힘들어요. 자, 박성준 선수 다시 한번 최은성 선수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지요. 사이언스 베스를 노리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사투네요. 그야말로. 이거 사이언스 베스에 쌓이면 진짜 못 이깁니다. 이쪽. 두명도 건너듭니다. 사이언스 베스 양쪽에서. 그리고 많은 병력들이
끝까지 박성준 선수 진짜 아, 뒤쪽에서 신출귀몰한 스커지 운영이었습니다. 네. 안쪽으로 시선 다 뺏어놓고 뒤쪽에서 돌아오는 스커지 대기. 야, 이걸로 배슬 많이 없앴거든요. 그래도 예. 가스가 여유있는 최현성. 본진과 멀티 합치면 미네랄이 17개입니다. 벨럭스에서 네. 머린 저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 예. 드랍인데요. 드랍이에요. 뒷파일럿까지 치는 드랍이거든요. 이거 변수입니다. 디파일러, 저글링, 그리고 러커. 다수예요. 본진에 드랍이 되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이거. 자, 최현성 선수 병력이 중앙 센터 지역을 지나가는 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베럭스 쪽에다가 다크소원 쳐놓고 러커 버로우 해놓으면 이거 크거든요. 그런데 자, 안 걸립니다. 자, 최현성 선수는 박성준 선수를 치기 위해서 가고 있고, 무혈이 쏘할 것 같은데요. 자, 드랍이. 데스에다 이라이트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자, 러커가, 저글링이, 디파일러가 떨어지면서 번호되기 시작합니다. 최현성 선수 본진. 자,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 최원성 선수는 사이언스 배틀 가야죠. 사이언스 배틀 돌아가서 저 병력 정리하도록 노력하고 이 지역은 파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최원성 선수가 본진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사이언스 배틀 배스 많아요. 8대, 배스 8대. 많아요. 이래대이 한 대당 2번씩 쏜다고 해도 16방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리디 걸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처리는 내주고 마는 박성준. 박성준 선수 이거 조금 더 큰 타격, 그러니까 안반한 걸 투정은 자원적 타격이라거나 이런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선택 좋습니다. 박성준 선수 그냥 베럭스 때리는 게 아니라 서프를 깨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플라이 디포가 파괴가 되면은 돈이 있어 자원이 있어도 병력을 못 뽑게 되니까. 자, 아델러 업그레이드 예. 때문에 서플라이 디포가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서플라이 디포 4개. 좋은 선택이긴 한데 나와 있는 병력을 상대할 수 있느냐가 문제긴 하죠 또. 자, 뒤로 다시 한번 정글링 서플라이 디포가 몇 개 남나요? 지독하게 서플라이 디포가 와.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아, 두 선수 모두 센터 지역, 야. 센터 지역 봐야죠, 센터 지역. 센터 지역에서 런커 또 손해보고요. 안 돼요, 안 돼요. 번호를 못하고 런커 번호를 못하고 박성준 마음이 급했어요. 자, 디파이어. 서프라이 디포 파괴하고 당장 병력들이 안 나올 시기. 그리고 테란의 주력 병력이 본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택을 무브를 눌렀었는데 야 중간에 허리가 끊기네요. 최원성 선수. 예. 사이언스 배슬 보시죠. 사이언스 배슬. 랩의 어떤 예. 최적화된 전략과 게임 운영을 준비해오는 능력 정말 대단한데요. 9시가 탱크 쓰면 못 이긴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9시가 돌아가야지만 될 자, 텐데 사이언스 베스 아, 스코지의 이르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최원성. 울트라 리스크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하긴 했는데 박성준 선수 조금 늦었습니다. 틈을 안 줍니다. 틈을 안 줍니다. 아까 러커 뽑을 자원으로 울트라를 뽑았으면 울트라를 뽑았으면 아쉬움이 남네요. 수가 없었고 아까 디펜시브 매트릭스. 중간에서 내려가다가 마주친 머리에 의해서 잡힌 러커가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 병력이 있어서 이 머린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못 올라오게 했다면 분명히 러커를 울트라를 더 모아도 모았습니다. 사이언스 베스 지독하게 릴레이 지금 난사하고요. 한 부대가량 쌓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그는 어떤 병력을 생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레데이스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원적 네. 타격은 전혀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닛 대 유닛의 싸움이 아닌 일방적인 학살의 모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프라이 디포를 파괴를 해서 병력 못 나오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단지 궁금한 것은 이 병력들을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디펜시브 매트릭스 걸린 마리를 때리고 있는 박성준 선수. 이 병력을 못 잡아내기 때문에 서프라이 디포를 지금 파괴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 확실히. 박성준 선수 어둡네요. 어둡습니다. 박성준. 최연성 정말 넘기 힘든 벽인가요? 5연패. 제재! 박성준 선수 진사람 22분 56초의 약점. 자, 또 붉은 경기. 하지만 최연성 선수를 승리하기에 그대로 머무르게 합니다. 보면 볼수록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이해가 안 가는 선수죠. 자, 박성준 선수의 모습. 박성준 선수 역시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최은성 선수의 정말 그 종잡을 수 없는 움직임 그리고 생각들 결국은 패자적으로 내려가고 마네요. 맵을 파악을 해보건데 동선이 멀다 보니까 러커에게 갇힐 위험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기동력 있는 머린 메디 그다음에 사이언스 베슬 그러니까 말하자면 SK 테란 체제로 치고 빠지면서 상대 멀티 말리고 그러면서 베슬이 쌓이면은 상대의 병력들을 스캔으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이레데이트 걸고 또 빠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상대의 병력을 소비되게 만들어 놓고 상대의 병력의 비율이 좀 작아졌을 때 한 곳에 멀티를 미는 이런 식의 그 전략을 들고 나와서 박성준 선수를 KO 시켰네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리고 테란의 완전 마지막 최종 버전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런 별명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진가를 바로 이 맵에서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최원성 선수는 박성준 선수의 저런 초반 소수 저글링 러커 이후 뮤탈리스크의 체제 변환 그러면서 타이밍 멀티 하이브 업그레이드 이후 아드레날 글렌저 업그레이드된 저글링과 디파일러 울트라리스크 이 과정을 많이 연습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팩토리에 애드온도 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이언스 베스를 하나 찍고 이레데이까지 바로 개발하는 이런 플레이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후에는 뭐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동성을 최대한 살린 플레이가 아주 주요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와, 다수의 러커가 일단 보유가 되면 확실히 사이언스 베스를 소수일 땐 좀 힘든데 참 최원성 선수 엄청난 물량과 난전 유도로 그것을 극복을 해냈습니다. 자, 최원성 선수의 상대는 그럼 과연 누가 될까요? 강민 선수가 될까요? 조용호 선수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